에서 구분을 좀 잘 지어야 돼. 자, 원이 있는 두 점을 잡는 건 똑같아. 호와 현이. 자, 원위에 두 점을 잡습니다. A와 B라는 점을 잡았다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원의 일부분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걸 호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A와 B를 잡았는데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정확하게는 선분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때 얘는 현이라고 불러요. 다시 A와 B라는 점, 원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원의 일부분을 이용하면 그거는 뭐다? 호. 자, A와 B를 잡았을 때 선분으로 끊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 기호로는 호가 아까 이게 곡선이었죠? 그래서 A, B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요. 아까 현 만들 때 선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 AB라고 나타냅니다. 됐나요? 현 AB. 이거 선분과 비슷하네요. 이 얘기할 수 있고요. 할선이라는 얘기가 있어. 할선. 현과 또 할선의 차이가 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자, 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선분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지. 됐니? 할선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직선입니다. 즉 C와 D라는 할선 CD라는 녀석은, 자, C에서부터 D까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지? 조금 더 나가 있고 좀 더 나가 있었지, 맞나? 즉 직선으로 나가게 돼서, 그래서 원을 두 동강으로 만들게 되면 그걸 할선이라고 해. 분할, 할인 이렇게 얘기할 때 할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부채꼴이 있는데요. 부채꼴 AOB라고 하고 있죠. 부채꼴 AOB인데, 자,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부채꼴은요, 자, 반지름을요 우리 좀 기억해 줍시다. 반지름이라는 이 녀석을 기호로는 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썼어? 그리고 여기서 원주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원주율을 기호로 얘기하면 파이. 뭐냐면 이거야, 진짜 이렇게 써져. 요렇게 써지는 거거든. 짝대기, 요거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떤 언어야. 그래서 파이. 마치 피 날려 쓴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이렇게 해서 파이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파이라고 얘기를 해. 이 부채꼴 같은 경우에 얘기할 때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로 반지름, 그리고 뭐가 있냐면 호가 있어요. 그걸로 둘러싸요. 반지름 두 개와 호로 구성된 게 부채꼴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때 중심각을 얘기할 수 있죠. 이때 각을 얘기하는 거죠. 짝대기. 이렇게 각에 대한 표현 나오면서 AOB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부채꼴에 대한 기호는요, 안 나옵니다. 알겠지? 그냥 한글로 부채꼴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활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활꼴. 화살 모양이라는데, 이 활꼴은요, 여기 적혀 있네요. 밑줄 한번 긋고 갑시다. 자, 뭘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현과 호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곡선, 현이니까 직선. 그래서 활 모양이다 해서 활꼴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부채꼴과 활꼴 얘기 연결 짓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반원 여기다 밑줄, 자, 여기 있네요. 뭐라 적겠다? 반원은 활꼴인 동시에 중심과의 크기가 180도인 뭐가 된다? 부채꼴. 자, 여기 두 번째 줄이었죠. 참고. 즉 요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 활꼴, 요 활꼴은, 그렇지, 내가 만약에 요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거 나야지. 요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E고 F라고 하면 EF라는 호와 EF라는 현으로 만들어진 활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시에 원의 중심을 지났기 때문에 반지름, 호지. 그래서 부채꼴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반원은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활골 중에서 가장 긴 거 혹은 현 중에 제일 긴 거는 원의 지름, 즉 방금 만들었죠. EF, 이게 제일 길고요. 자, 이렇게 선을 잘라보면 여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고 있군요.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을 지난 현이 가장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의 지름이 가장 긴 현이다.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요. 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것만 살짝 메모해 주면 좋냐면, 자, 여기 가운데 부분 갖고 장난칠게요. 자, 여기다 점을 찍고 C라고 쓸게요. 자, 됐니? 아까 전에 부채꼴 얘기할 때 부채꼴 A, O, B라고 한 게 이 빨간색 부분이지. 근데 아까 부채꼴은 뭐라 해서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돼 있으면 된다 했지. 맞아? 그러면 요 부분 있지. 요 나머지 부분도 가만 보면 반지름이고 반지름이고 호란 말이야. 그럼 얘도 부채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니? 그래서 얘도 부채꼴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부채꼴은 뭘에 대한 부채꼴이냐면 이름 한 번만 써주고 할게요. 이 부채꼴의 이름은요, 부채꼴 이름 얘기해보면 아까 AOB 시계 반대 방향처럼 똑같이 돕니다. 이 부채꼴은 부채꼴 ACBO. 자, 부채꼴 이름이 4글자일 수 있습니다. 5글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얘한테 C를 왜 포함을 시켰냐면 C를 빼고 얘기를 해서 이 C가 없다고 생각하고 A, B, O라고 하면 됐니? 부채꼴을 만들면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잖아. 빨간색과 아닌 녀석으로 나눠지지. 부채꼴은 만약 부채꼴 A, O, B라고 하면 작은 녀석을 택하게 돼 있어. 알겠지? 180 둘 중에 작은 녀석. 됐나? 자, 얘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첫 번째 게 작았지? 맞니? 그래서 부채꼴 AOB라고 하면 작은 녀석을 얘기하고요. 큰 녀석을 굳이 얘기하고 싶을 땐 이와 같이 부채꼴 AC, BO와 같이 요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꼴 가로 열고 옆에 있는 거 갖고 올게요. 중심각 얘기를 해볼까? 호 얘기해 줄게. 얘는 호를 뭘 갖고 있냐면 이때 호 이름도 이상해. ACB. 자, 이때 호가 뭐였죠? ACB였습니다. 맞아? 호의 이름이 무조건 2개일 수 아닙니다. 3개 혹은 4개도 가능합니다. 부채꼴 이름 무조건 3개 아닙니다. 4개일 수 있어요. 호도 이름이 글자가 알파벳이 3개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정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좀 알고 있으면 편한데 좀 어려워. 여기도 나와 있잖아. 실수하기 좀 체크라고 나와 있지. 호 AB는 보통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 짧은 쪽을 얘기하고 있다. 부채꼴과 같아. 알겠지? 짧은 녀석 얘기해. A와 B를 연결하면 요것도 있잖아. 맞니? 호 AB라는 게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원의 일부가 얘도 있지만 밑으로도 있어. 맞아? 근데 밑은 길지. 그래서 짧은 거 얘기해. 부채꼴 역시도 얘기할 때 AOB라고 얘기하면 짧은 걸로 얘기하게 돼 있어. 알겠죠? 이거는 상식인데 알고는 있어라. 자, 뭐 이거 한번 13개 풀어보고